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구독자 게시판이랑 이제 쪽지로만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빌라 승, 언더, 생무, 빌라 풀, 빌라 승, 무에 언더. 자, 오케이. 봅시다. 에버튼. 지난 경기 리즈 상대로 1대 0으로 신승. 좋습니다. 그죠? 확실히 이게 션다이치 감독 오고 나서 홈에서 2연승. 아스날도 잡고 그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도 잡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경기 연속 다 언더가 뜨고 있습니다. 그죠? 언더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전력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칼버트 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풀백 패터슨 지금 얘네 둘이는 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예, 미콜렌코나 그다음 뭐 타코스키, 코너코디. 코너코디하고 그 타코스키의 지금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타코스키랑 합이 또 잘 맞는 맥닐도 있고요. 그죠? 맥닐. 그다음에 뭐 수미 쪽에 오나나라든지 게이의 두쿠레. 그다음에 이워비까지 측면에서 흔들어 줄 수 있는 이워비까지 그리고 최전방에 뭐 무파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전력에서는 문제 없는 에버튼입니다. 자, 빌라 볼게요. 빌라. 지난 주말 경기 때 일단 요 상황부터 얘기할게요. 빌라 지금 3연패입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점이 엄청 많아요. 자, 지난 주말 경기 아스날이랑 경기했을 때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추가 시간에 빌라가 2골 먹혔죠. 어.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에밀신 우리 지금의 에밀신은 우리가 월드컵 때 보던 그 에밀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그 에밀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난 경기 막판 추가 시간 실점도 다 그 에밀신 때문에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좋진 않다.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게 글쎄요. 빌라가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어, 이삐아저 다음 달님 하나 보내드려.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나름의 이제 페이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에만 벌써 11실점이에요. 아,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죠? 심각하다. 근데 좀 수비 쪽에 보면요. 애들 이제 뭐 이름값이라든지 몸값으로 따지면은 뭐 크게 문제될 애들은 아니에요. 뭐 맥캐쉬라든지 아니면 에즈리 컨사 아니면 밍스라든지요. 그죠? 그다음에 디뉴가 있겠고 만약에 지금 이제 디뉴가 폼이 완전 개쓰레기 폼이거든요. 디뉴가. 그래가지고 이제 디뉴 이제 대체 자원으로 왼쪽 풀백으로 쓸 수 있는 모레노라고 요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온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걔도 잘 못해. 아직 EPL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선수들 이름값이나 몸값으로 따지면 그래도 뭐 중타치 이상은 하는 앤데 중타치 이상은 하는 애들인데 이 폼 자체가 솔직히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당장에 지금 빌라도 전력에서 문제는 없지만 그냥 지금 나오는 이 전력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쉽다. 아쉽다. 빌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쉬운 상황이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실점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11실점 안에 시티도 있었고 아스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레스터까지. 레스터가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메디슨도 돌아오고 폼이 좀 올라왔을 때죠. 아스날 상대로 지난 경기 아실 테고 또 시티 상대고 충분히 빌라가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야 지금 당장의 최근 상황들로만 보면은 최근 상황들로만 보면 그래도 에버튼이 한 골 차로 신승을 하던지 아니면은 최소 무승부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음. 맞죠?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에버튼은 홈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빌라는 확실히 좀 실점이 많다 보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자 근데 음 뭐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축구에 있어서 감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크게 보거든요.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 에mery 감독이 예전에 아스날 감독 때 이 벌리의 션다이치 감독이랑 붙었을 때 세 번을 맞붙었는데 세 번을 전부 다 이겼습니다. 무승부조차 없어요. 예. 근데 물론 야 그게 아스날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에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존나게 잘하고 늘 꾸준히 잘하던 지금만큼의 아스날이 아니죠. 어. 근데 션다이치 감독 상대로 세 경기 해서 세 경기를 전부 다 이겼습니다. 무승부 하나 없이. 자 그리고 지금 빌라가 이렇게 실점이 많긴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그쵸. 득점이에요, 득점. 이 득점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대적으로 약한 팀,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가 이제 토트넘 상대로 상대적으로 밀리는 팀, 이런 팀들 상대로 어느 팀이든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골을 다 넣었습니다. 심지어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전부 다 넣었어요. 음. 그리고 감독 싸움에서도 에메리 감독이 더 유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력에서도 저는 솔직히 지금 전력 대 전력빵으로 본다면 뭐 기본적인 선수들의 몸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비교해봐도 빌라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경기 전 빌라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빌라가 이 경기를 뭐 최소 두 골 정도 한 골 내지 한 골은 무조건 박을 거고 두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요. 빌라 프렌에다가 오버 역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션다이치의 두 줄 수비라도 다 뚫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 에메리 감독이 감독 상성에서도 전 경기를 다 이겼고 그리고 빌라가 지금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다 했다 보니까 만약에 야 오늘 경기에서 빌라가 득점을 못한다? 야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맞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당연히 이제 에버튼이 이제 션다이치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경기에서 언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언더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빌라가 골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렌에다가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듣다 보면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설명을 진득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더 빨리 해달라고요? 랩으로 해달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리즈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2월 들어서
제시마치 경질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상황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죠? 유스감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혀놨는데 최근 3경기 무패패로 기록 중이고 아무튼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뭐 그렇게까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일단 19위, 20위 맞대결인데 순위 싸움에서도 그렇고 지금 둘 다 강등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승패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버튼 원정 경기에서 졌죠. 한 골도 못 두르면서 또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첼시 상대로 이겼죠. 그렇다 보니까 막상 승패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 첫 번째는 그냥 원래 제 정상적인 속도로 할게요. 자, 지금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데리고 온 베버라든지 그다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크라든지 리안 쿠퍼 그다음에 뭐 이 중원 선수들까지 결장 의심 떠 있는 선수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막상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리즈 같은 경우에도 막상 이 지금 꼴찌인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뭐 오늘 경기를 치르는 데는 크게 이 전력 상황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사셈 야 확실히 좀 도깨비죠. 지난 리그컵이었나요? 그때 맨시티 상대로도 이긴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 첼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우리 차기 회장 형님이 첼시 개십승이라고 했는데 그때 아무튼 그때 이제 아무튼 뭐 사우스햄튼이 한 골 차로 이겨주면서 그죠? 상황적으로는 아무튼 사셈은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사우스햄튼이 뭐 다행히도 괜찮은 부분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전방에 보강을 좀 했다는 거예요. 올 시즌 보면은 계속 이제 체아담스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뭐 체아담스, 워드 프라우스, 그다음에 뭐 암스트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갔던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체아담스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저기 뭐냐 술레마나라든지 오누아추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나름의 이게 또 전방에 영입을 해놔서 그래도 뭔가 후반기에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당장에 이 둘도 이제 승점이 급하다 보니까 이 둘 다 동기부여만큼은 확실하겠죠. 절대 강등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둘 다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어느 팀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친구 맞습니다. 거주인님. 어, 야, 보통 배트맨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거주인님은 저기 해외 쪽에 계시나? 그걸 어떻게 알죠? 오. 아니면은 뭐 이제 이적 시장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거나 요러면은 이제 보통 알거든요. 어. 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축구 좋아해서. 맞죠, 맞죠, 맞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의 지금 상황 굉장히 조금 팽팽하다. 정말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자면 정말 동정 던지기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나 해무 쪽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글쎄요. 둘 다 이게 19위 20이라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저는 예측이 안 갑니다. 뭘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승부 때리겠습니다. 무승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리즈가 홈이라고 한들 사셈이 아무리 전력 보강을 했다고는 한들 글쎄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네요. 음. 주력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무승부를 하나 잡아가자. 이런 느낌. 음. 아시겠죠? 모르는 경기는 넘어가고 오늘 경기 너무 많은 패스하고 빨리 하자고요. 형님,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제 알아서 할게요. 예? 제 알아서 할게요. 어. 왜냐면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요. 예, 아시겠죠? 음. 리즈 감독은요, 지금 리즈 같은 경우에 앞전에 그 제시마치 감독 경질을 하고 지금 한 3경기가 4경기 뛰었거든요. 그 리즈 저기 뭐냐 유스 감독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앉혀놨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감독 앉혀놓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나마 업적을 남긴 게 이제 뭐 그 제시마치 경질을 하고 맨유랑 무승부 띄운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아시겠죠? 자, 레스터하고 아스날 봅시다. 자 레스터 일단 최근에 뭐 선수들 좀 복귀하면서 흐름 괜찮다 싶었는데, 야 지금 뭐 거의 뭐 우주까지는 아니고, 지구까지도 아니고, 이 대기권 안에서의 최강. 지금 이제 맨유한테 그죠? 3대 0으로 털렸다. 자 지금 대기권 안에서 일단은 맨유가 제일 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아 맨유한테 일단 3대 0으로 진 거 말고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레스터 일단 확실한 거는 전력 복귀하고 그다음에 최근 경기력 좀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계속 다득점 경기, 오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보자. 레스터가 최근에 4경기 오버거든요. 최근 4경기에서 몇 골 났냐면 득실 합산으로 최근 4경기 18골 났습니다. 레스터 경기.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뭐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메디슨이 일단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홈이다 보니까 나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나머지 자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뭐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있지 않나. 왜냐면 아스날도 최근에 실점 많거든요. 그죠? 아스날도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확실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스터의 득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 야 최근에 확실히 형님들 아스날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예전만치 그전만치 잘하는 것 같아요. 난 좀 아니라 보거든요. 빌라 상대로도 솔직히 겨우 이겼죠. 그것도 90분까지 2대2로 무승부 하고 있다가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실책으로 인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이 지금 현재상으로 예를 들어서 빌라 경기 전에 그 패무패 기여록을 하면서 에버튼한테도 지고 그다음에 브렌트포드한테 무승부 띄우고 시티한테 지고 이러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꺾인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좀 꺾인 느낌. 그래서 뭐 확실하게 아스날이 이 경기를 무조건 잡을 것 같다라는 확신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신에 그래도 올 시즌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줬었던 멤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마르티넬리, 뭐 사카, 그죠? 웨데고르, 자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당연히 아스날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핵심 멤버들이 최근에 폼이 좀 떨어졌다고는 한들 그래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괜찮아 보이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레스터를 잘 잡습니다. 레스터 상대로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아스날이 레스터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이게 득점도 잘 되는 부분이지만 실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레스터 최근에 몇 실점이야? 거의 뭐 평균 한 경기당 평균 2골씩 먹힙니다. 음. 그래서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최근에 계속 오버 페이스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를 좀 잘 잡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뭐 딱히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버가 제일 쉬워 보입니다. 음.
오버가 제일 쉬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승패로 따지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레스터 물론 요번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수비 쪽에 보강을 하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뭐 파에스라든지 확실히 좀 불안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아스날의 이런 물론 최근에 폼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스날의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들 이 왼쪽 측면에서 마르티넬리가 빠르게 침투하는 거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가 굉장히 유연하게 침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에는 아무래도 레스터의 수비 쪽의 기량이 너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스날이 그래도 뭐 두세 골 정도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 승에다가 오버를 보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핸디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핸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음, 잠깐만요. 그냥 일반성 정도만 가도 괜찮겠다. 일반성 정도만 갑시다. 아시겠죠? 오늘 넣어주려나요? 근데 솔직히 최근의 분위기만 딱 따졌을 때 맨유가 좋습니까? 아스날이 좋습니까? 저는 지금 맨유요. 와, 어느 팀이 와도 맨유한테는 좀 고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골을 못 넣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자, 웨스트 노티어. 야, 형님들 이거 좀 검증됐죠, 이제 검증되었죠. 뭐가 검증됐습니까? 원정 고자 노팅엄이다. 허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 제가 지난주 노팅엄하고 맨시티 경기 제가 언더 역배 잡았었죠. 노팅엄은 왜 언더팀이 됐다고요, 지금? 왜 언더팀이 됐다고? 쿠퍼 감독 재계약 이후로 그죠? 재계약 이후로 지금 언더 게임이 존나게 많아요. 지금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경기 중에서 12경기가 언더 났어요. 이 스티브 쿠퍼 감독 이 재계약 이후로 지금 총 15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그 중에 12경기가 언더예요. 오버난 경기도 있습니다. 아스날, 브렌트포드, 맨유. 나바스 형님이야 뭐 기본적으로 가닥이 되는 분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노팅엄은 이 감독의 재계약 이후로 워낙 실점 자체가 적은 팀이다 보니까 언더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언더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자, 웨스트햄 봅시다. 지금 웨스트햄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제일 문제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예스 감독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이 득점에 대한 이 선수의 관여도 있잖아요. 이 관여도에서 득점에 있어서 관여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누군지 알아요?
득점에 대한 관여도, 시간 대비, 출전 시간 대비 득점 관여도 제일 높은 선수 누군지 압니까? 벤라마죠. 벤라마죠.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의 폼은 막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음. 지금 쿠티뉴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쿠티뉴는 빌란데 씨. 자,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 경기를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근데 와 지난 경기 토트넘 때 와 보웬 똥크로스 한 20번 올리고 와 저기 뭐냐 그 안토니오는 몸이 무거워서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수책도 그렇고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웨스트햄에서 라이스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선수다 보니까 이 라이스가 그나마 해주려고는 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폼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잘하던 라이스가 아니에요. 국대 라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스도 그렇고 수책도 그렇고 뭐 쿠파리라든지 저 전력에서 지금 애들이 정상은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돼. 근데 그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토니오 말고 잉스 쓰고 벤라마 쓰고 보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른쪽 측면은 혼자 커버할 정도로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대신에 이상한 족 같은 똥크로스만 안 올린다면은.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 이제 그 오늘 이제 파케타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파케타 그다음에 뭐 수첸 라이스 그다음에 벤라마 그다음에 보엔 그다음에 잉스까지 요렇게 딱 구성을 짜는 게 전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뭐 제 생각하고 모에스 감독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경기 토트넘 때도 웨스트햄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 경기 보면 내내 진짜 존나 짜증 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선수진들 폼도 그렇고 이 전술적으로도 왜 그렇게 똥크로스를 많이 올리는지 그렇다고 웨스트햄이 지금 높이 싸움이 되는 친구가 있냐? 뭐 있죠. 수책. 근데 수책이 지금 폼이 정상적이냐고. 안 그래도 높이 싸움에서 항상 지는데 센터백들한테 피지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그래서 저는 좀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들어요. 모예스가 에버튼 말고 잘한 적이 없죠. 근데 지난 시즌하고 지난 시즌에는 잘했죠. 리그 그래도 뭐 6위, 5위 이렇게까지 올려놨었으니까.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전력에서도 파케타도 지난 경기 못 나왔죠. 오늘도 결장 의심 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자 노팅엄이 맨시티까지 무승부 띄울 정도로 언더 띄울 정도로 이 수비가 좋은 편이고 웨스트햄은 공격이 너무 안 되고 그죠? 그나마 공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뭐 벨라마 이런 친구는 벨라마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알아요? 풀타임 소화를 못해요. 풀타임 소화를 못하고 그리고 너무 혼자만의 지나친 그 개인 기량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기량을 앞세우기 때문에 볼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공격도 안 되고 노팅엄이 수비가 좋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 언더가 제일 쉽지 않나. 그래서 언더가 좋아 보이는데 얘네 둘의 이제 상대 전적도 기본적으로 되게 너무 오래된 데이터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씨 이거 누가 봐도 언더인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씨발 누가 봐도 언더야. 그게 약간 좀 불안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계속 찍어왔어요. 내 말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팅엄의 스티브 쿠퍼 감독 재계약 이후로 저는 계속 언더만 찍어가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지속적으로 계속 나는 찍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도 나는 언더를 찍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 나는 지난 경기 맨시티 때도 난 언더 찍어갔어. 풀런 경기 때도 언더 찍었고 언더를 계속 찍어갔기 때문에 난 언더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족같이 언더다 보니까 이게 좀 쫄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에서 뭐 브레넌 존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우드 그죠? 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노팅엄에서 진짜 이 제일 가장 축구 지능이 좋은 깁스 화이트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뭐 노팅엄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어느 한 팀이 이 둘 중에 오늘 웨스트햄이나 노팅엄 이 둘 중에 어느 한 팀이 미친 척하고 다 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언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냥 너무 언더입니다. 너무 언더. 알았죠? 그러니까 언더 1.35 배당을 마요르카가 아니고 여기가 받아야 정상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 자 봅시다. 프레는 어떠냐고요? 승패 쪽은 저는 건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자 본머스. 일단은 본머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작의 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울버햄튼 경기 때 그죠? 야 이게 배당이 상당히 좀 수상하게 흘러가면서 제가 그날 이제 울버햄튼을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머스가 이겼죠.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챔스 치르고 왔는데 라이프치히 원정 가가지고 1대1로 비기고 왔고요, 그죠? 아무튼 뭐 그 상황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시티도 라이프치히전 때 그렇게 막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고요, 그죠? 뭐 덕배의 결장도 있었겠지만서도 아무튼 뭐 양 팀 다 최근에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안 좋다, 그죠? 자, 근데요, 음, 우리 그때 그거 기억납니까, 형님들? 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요. 이거는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보여드렸냐면 제가 토트넘 때 보여줬었어요. 토트넘 때. 자, 올 시즌에 맨시티가 언오버에서 2.5 받았을 때 이거 혹시 보여준 거 기억납니까? 올 시즌에 맨시티가 언오버에서 2.5 받았을 때 데이터 이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은 이때 내가 이걸 보여주면서 와, 씨 이거 토트넘이랑 맨시티랑 이거 씨 누가 봐도 오버인데 그때 오버 배당이 개똥배였거든요. 누가 봐도 오버인데 야 이게 설마 터지겠나?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경기 때 제가 이 말을 던졌었어요. 제가 이 경기 때 이 말을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야 설마 얘네들이 그래도 정배해 주겠지. 오버해 주겠지. 이 말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기억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게 토트넘 경기예요. 자, 보세요. 토트넘 이후로 지금 3번이나 더 쳤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 이후로 자, 이때 토트넘 때 언더 났어요. 아스날 때 오버 나고 노팅엄 때 언더 났습니다. 자, 이게 토트넘전, 아스날전, 노팅엄전. 그럼 일단 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자료상으로는 맞죠? 지금 봐봐요. 이게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티는 어지간하면 이 2.5를 받으면 무조건 오버가 정배인 팀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가고는 있어. 맞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것도 이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도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올 시즌 맨시티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2.5ND 받았을 때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 지금 보여준다. 자, 일단은 우리 언오버 데이터 상으로는 뭐 가라 했습니까? 언오버 데이터 상으로 뭘 가라 했어요? 오버 가라 했죠. 맞죠? 정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올 시즌에 원정에서 오늘처럼 마이너스 2.5ND를 받았을 때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맨시티 토트넘전 이후로 오바오바인데 맨디루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5 기준이라고요. 3.5 경기가 있었겠죠. 2.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강은 뭐고 파랑은 뭐예요? 파랑은 언더고 빨강은 오버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토트넘전 이후로 오버가 두 경기 난 건 맞아요. 근데 이 경기는 3.5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2.5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오늘과 같은 데이터로 보는 거라고. 근데 맨디루님이 나를 이렇게 약간 좀 조롱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살짝 좀 기분이 나쁘네요. 예, 살짝 기분이 나쁘네. 음. 음. 자, 아무튼 간에 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2.5 기준일 때 언오버 데이터, 그죠? 그리고 맨시티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2.5ND까지 받았을 때 경기 내용, 경기 결과. 자, 그럼 오늘 뭐 가야 됩니까? 뭐 가야 됩니까? 오버 가야겠죠.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리고 올 시즌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뭐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맨유 그냥 마헤네 오버까지 다 당해버렸죠. 맞죠? 그냥 상대팀이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경기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 이런 지금 기준을 보여준다면은 오늘 맨시티가 3대0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데이터로 지금까지 먹은 경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건 혹시나 나중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만약에 결과가 끝나고 부러졌더라도 난 이건 가야 된다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말해서 내 데이터를 지금까지 먹은 거 많잖아요, 형님들. 유일하게 뭐 있노? 유일한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뭐 있노? 이건 진짜 씨발 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맞다 이가. 뭐 이거 말고도 존나 많잖아. 이거 말고도 데이터를 먹은 게 얼마나 많노. 그러니까 이제 가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기 말씀하시는데 오버와 마헨 중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오버가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의 맞대결에서 오버를 누가 띄우겠습니까? 오버를 누가 띄우겠어요? 오버를 띄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맨시티가 마헨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올 시즌에도 4대0으로 깬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버를 전제 조건으로 둔다면 만약에 이 경기가 패턴상으로 만약에 언더예요. 그러면은 나는 맨시티 승도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이 경기는 오버의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맨시티 마인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 만하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맨시티가 뭐 최근 경기력이 조금 안 좋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데이터를 믿는다면 저는 오늘 경기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저기 뭐냐 마이너스 2.5 ND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정에서 올 시즌에 맨시티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2.5 ND 해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이 해준 게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긴 거야. 어, 몰라. 뭐 한번 가실 분들은 가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 저는 일단은 1엔디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맨시티가 본머스 상대로 뭐 전승이죠. 무조건 다 이겼죠. 그렇다 보니까 맨시티 승과 오버 쪽을 접근하는데 뭐 마인까지도 충분히 건드려는 볼만 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이 경기 덕배 안 나와도 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덕배가 지금 결정 의심 떠 있는데 이 덕배가 안 나오더라도 오버는 해줄 것 같아. 자, 저기 뭐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리그 분위기는 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챔스 가가지고 완전 깨지고 왔죠. 뭐 이런 보통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챔스에서 조 털리고 왔으니까 리그에서 약간 어 화풀이 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화풀이 상대가 하필 또 크펠이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비에이라 감독 체제의 크펠은 정말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강팀들은. 왜냐면 이 크펠이요. 진짜 이 강팀들 상대로 자 지금은 물론 리버풀이 강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 팀은 맞잖아요. 자 근본 팀이라자. 저번처럼 그 또 지랄한 사람 있을라 씨. 자 근본 팀을 상대로 지난 시즌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크펠이 맨시티 상대로 1승 1무 거둔 거 아세요? 1승 1무 거뒀었고 그다음 올 시즌에도 보면은 무승부 경기들을 꽤나 많이 했어요. 크펠 같은 경우에 잠깐만 봅시다. 한 번은 지는데 한 번은 막아내더라고. 올 시즌에 보면요. 크펠이 리버풀 상대로 올 시즌에 1대1이었네요. 비겼네. 비겼고 또 막아낸 게 뉴캐슬 막아냈죠. 올 시즌에 잘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뉴캐슬 막아냈었고 그다음에 그래. 얼마 전에 1월 달에 맨유 상대로 또 막아냈어요. 뉴캐슬 또 막아냈고요. 브라이튼도 막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와, 이거 존나 억울하지. 어. 우주 최강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던 누구를 막았어? 지난 경기. 진짜 우주 최강이었죠. 이게 형님들 기억나시죠? 브렌트포드가 크펠 만나기 전에요. 핸디캡이 이랬어. 자, 역배받아서 이기고, 역배받아서 비기고, 역배받아서 이기고, 역배받아서 이기고, 정배받아서 마이네프고, 역배받아서 비기고, 정배받아서 마이네프고, 존나 잘하고 있던 애들을 막아낸 게 크펠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기 저는 안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예. 안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무자비 하나 튕구든지. 그쵸? 기억나시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브렌트포드 뭐 존나 잘한다 해가지고 뭐 갔는데 좋거든 거 1대1로 무승부 뛰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솔직히 잡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제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이 경기를 간다면은 올 시즌에 보세요. 얘네 둘의 맞대결도 뭐 1대1 언더였고요. 그다음 뭐 뉴캐슬 상대로도 두 경기 다 언더였고, 그다음 아스날한테도 언더 띄운 적 있어요. 되게 보면은 이 잘하는 팀들 상대로 언더 경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보죠. 뭐 브라이튼 전에도 브라이튼도 언더 내버렸죠. 이 브라이튼 때 이 브라이튼이 어떤 브라이튼이야? 이 브라이튼이 어떤 브라이튼입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와 말할 것도 없지. 이게 크페리어 존나 쓰레기 팀인 게 뭐냐면요. 이게 브라이튼 원정 성적이거든.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오버 경기를 존나 잘해주다가 크펠 만나서 끊겼어. 기억나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은 제가 진짜 원정에서 무조건 오버만 깐다고 했는데 이게 이때 딱 끊겼어.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한테 고춧가루를 존나 뿌린단 말이야. 약간 다나카상 마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막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음. 근데 크펠이 브라이튼 브레이크 잘 건다고 해서 걔네 둘이가 더비거든요. 크펠하고 브라이튼이 더비인데 보통 양 팀 다 서로 서로한테 브레이크를 좀 잘 걸어요. 어. 자, 리버풀 그러니까 이제 날개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딱히 가고 싶진 않다. 요 정도. 어. 그렇다고 뭐 오늘 그 리버풀을 무조건 찍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불안한데요. 음, 저는 불안 요소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앙제 리옹. 자, 야, 앙제 최근 16경기 무승 행진. 솔직히 뭐 이 정도로 이게 솔직히 앙제가 존나 지금 참 너무 안 좋긴 해요. 그죠? 앙제 너무 안 좋긴 한데, 자, 만약에 16경기 무승 행진인데 만약에 앙제가 지난 홈 경기 때 막판 추가 시간에 PK를 실점을 했다면 기억나십니까? 오세르 추가 시간 극장 PK 실축 기억나세요? 존나 빡치네 생각만 해도. 앙제가 올 시즌 홈 데이터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오버를 안 갈 수는 없었어. 이게 오세르 때 경기야. 이걸 안 갈 수는 없었어. 맞잖아. 이렇게까지 오버를 존나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안 가냐고. 맞잖아요. 근데 이때 끊겼기 때문에 난 좀 불안해. 난 좀 불안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경기는 좀 불안함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리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에서 오세르 상대 또 오세르 이 새끼들 뭐야 대체? 이씨 오세르 상대로 2대1로 졌어요. 그래서 자, 진짜 오세르 존나 빡치네 이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경기 안 갔으면 싶습니다. 안 갔으면 싶어요. 왜냐면 앙제의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홈 데이터, 그다음에 뭐 좀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는 그래도 리옹이 잡아내야 되는 경기는 맞아요. 맞는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혹시 한 2년 가까이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제가요. 저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21시즌 2라운드였습니다. 21시즌 2라운드. 그러니까 요번 시즌 말고 전 시즌이죠. 전 시즌 2라운드에 앙제하고 리옹 정확하게 딱 이 포지션으로 경기를 뛴 적이 있어요. 그게 초저녁 경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최초로
그 경기 리그왕 켜서 중계를 했어요. 제가 그날 리옹 승을 갔습니다. 예. 왜냐? 리옹 풀라인업에다가 분위기 상당히 그 전 시즌까지 포함해서 뭐 감독의 상황이라든지 피터로보츠 감독이 그때 당시에는 피터로보츠 감독이었으니까 피터로보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리옹이 무조건 잡아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날 리옹이 패스 성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리옹의 패스 성공률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67%였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패스 성공률이 이 80%가 안 넘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67%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중원에서 그냥 볼을 줬어요. 앙제한테. 툭 찼는데 앙제가 뺏어가고 툭 찼는데 앙제. 그 뒤로 제가 이 둘의 맞대결에서는 리옹승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네, 그래서 내 눈으로 내가 이 주작하는 경기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의 경기 오늘도 뭔가 수상합니다. 오늘도 수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찍어 갈게요. 알았죠? 무승부에다가 지금 앙제 아까 전에 홈 데이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리옹의 기본적인 뭐 그런 다득점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오늘 이 경기 오버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무승부에다 언더 볼게요. 저는 딱히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어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역겨워가지고 바로 그냥 무승부에 언더 찍었습니다. 자, 몽페라고 랑스. 일단 뭐 랑스도 솔직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죠? 리옹이 언어버가 역배가 많이 뜨냐고요? 뭐 많이 뜬다기보다는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어버 정배는. 정배 역배는 좀 반반인데 리옹이 뭐 이런 시기도 있죠. 이렇게 안 주는 시기도 있어요. 보입니까? 오버 정배 받아놓고 개같이 부수는 경우들 존나 많습니다. 리옹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리옹은 그렇게 배팅하기가 좋은 팀이 아니라고. 보세요. 정배 받아놓고 이긴 적이 없다. 한 번이 두 번 이겼네. 일반승, 마인승. 나머지 개 털려. 맞죠? 그렇게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니다. 자, 몽페라고 랑스. 몽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죠? 사바니에도 오늘 결장이기도 하고. 근데 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랑스도 최근에 뭐 패무패 기록하다가 이제 낭트 상대로 3대1로 이겼는데 그게 이제 낭트가 다음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가야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블라도 안 꺼냈고요. 아무튼 주전들을 안 꺼낸 상황도 있었습니다. 낭트가. 그래서 랑스가 3대1로 이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의미 안 둘랍니다. 크게 의미 안 두고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오펜다, 소토카, 뭐 프랑코브스키, 그다음에 뭐 압둘사메드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중원에서는 확실히 뭐 몽펠보다 나은 건 맞지만 이 경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보여드릴게요. 몽펠이 최근에요. 그러니까 자 랑스가 상황이 안 좋은 건 이해하셨죠? 랑스가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지난 경기 한번 잡긴 했지만 그거는 랑트의 그 로테이션이 있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몽펠이에요. 예. 몽펠에 지금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자카리안 감독이라고 예전에 몽펠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몽펠 이깁니다 이번에. 몽펠을 다시 한번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감독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오고 나서 자 두 경기 실점이 없죠.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실점이 없습니다. 두 경기에서 맞죠? 그리고 불과 이제 몽펠이 이 감독이 누구냐면요 형님들 몽펠 하면은 원래 홈에서 좀 약간 신앙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 홈 몽펠 존나 세다. 이런 말 혹시 기억납니까? 불과 한 3시즌, 4시즌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거의 뭐 신앙으로 느꼈었는데 혹시 알아요? 모릅니까? 그때
절대 낭지의 감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몽펠 홈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요런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지금 랑스의 감독, 이 헤이스 감독이 지금 몽펠에 요 다시 온 자카리안 감독한테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 이게 몽펠 감독 바뀌고 자카리안 감독 오고 나서 실점도 없는 상황. 그리고 감독 상성에서도 몽펠이 강한 상황. 랑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꺾여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봤을 때는 저는 몽펠이 그래도 이 경기를 좀 비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 몽펠은요, 배팅하기 좋은 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배팅하기 좋은 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는 무승부를 찍어 가시려면은 그냥 무승부를 찍어 가시고, 아니면은 요 몽펠이 지금 실점도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언더 쪽을 찍어 가려면 언더 쪽을 찍어 가시되, 승패 쪽은 그냥 무승부만 찍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경기랑 똑같이 무승부랑 언더 쪽으로 그냥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승부랑 언더 쪽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는 그렇게 메인급으로 가져갈 경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님 무 보인다고요? 씨, 잠깐만, 씨. 야, 도전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같으면은 조금 이게 또 괜찮거든. 근데 라이프치히의 승과 오버가 제일 쉬워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음, 얘네 둘의 상대 전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전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승부도 많이 겠죠. 무가 상당히 많죠.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4대 0으로 잡았죠. 그냥 이 경기에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 1.5달이 제일 찍기 쉬운 정배라서 그래. 승이든 오버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얘네 둘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상대 전적 때문에 랍치승은 좀 불안감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랍치 홈이라서 이게 프랑크 프렌도 쫄인다. 맞잖아요. 프랑크 프렌도 쫄인다. 자, 근데 또 재미난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라이프치히에 지금 마르코 로제 감독 있죠. 마르코 로제 감독이 프랑크 상대로 존나 잘 잡긴 해. 마르코 로제 감독이 프랑크푸르트를 존나 잘 잡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 지금 네 번째 상황적으로 일단은 뭐 둘 다 챔스를 뛰었고, 뭐 솔직히 양팀 전력에서도 뭐 둘 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내 기준상 어 이거 라이프치히 승을 가기에도 프랑크 프렌을 가기에도 언오버를 가기에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어?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믿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올 시즌에 이거 라이프치입니다. 오버 2번, 오버 2번, 오버 2번, 오버 2번, 오버 2번, 오버 2번, 오버 3번이 없어요. 아니, 언더 차례가 아니라 3연속 오버가 한 번도 없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3번 연속 오버가 한 번도 없어. 계속 2번에서 끊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잠깐만요. 또 나왔다. 뜰 때 됐다. 아, 씨. 와, 나 요새 저것만 보면 왜 이렇게 꼽히노? 와. 뜰 때 됐다. 아, 잠깐만요. 아, 존나 꼽히는데. 난왜 싫지, 저 말이? 아. 만약에 뜰 때 됐다. 그러니까 이길 때 됐다. 뜰 때 됐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는 믿을 게 못 된다. 네 데이터 갖다 치워라. 약간 이런 말로 들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합니까? 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야. 요렇게 들려요. 어. 그래서 몰라.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아니 그냥 자자자자자 야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자 그래서 자 한마디만 할게요. 자 아니 그 0916님 하라고 제가 일부러 막 저격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고민할 바에 안 가면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오케이? 고민할 바에 안 가면 된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야 콜로 무한이가 득점할 수 있고 근데 콜로 무한이 지금 결정 의심 떠 있던데. 콜로 무한이가 득점할 수 있고 랍치 홈에서는 개 잘한다. 개 승오바 샤샤샤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면 돼요. 가십시오. 에? 나는 그냥 내가 이 경기를 가지 마라고 형님들 멱살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는 가기 싫다. 저는 이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야 콜로무아니 요새 존나 괜찮지. 지금 콜로무아니가 분데스리가 도움 1위입니다. 팀 내에서 공격 포인트 1위고요. 그래서 무한이가 참 내가 그 친구를 낭트에서부터 되게 좋아했다라는 게 나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무한이가 낭트에서부터 잘할 때부터 뭔가 이 친구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프랑크푸르트를 무한이가 겨울 시즌 때 프랑크푸르트랑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하고 프랑크푸르트 간다라고 시즌 끝나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시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합류해서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내 나름 뿌듯했죠. 약간 내가 무한이를 키운 것 같고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응? 뭐 약간 내가 이제 콜로무아니를 알아보고 이제 무한이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게 누군데 씨발 뭐한 새끼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막 사람들이 막 무한이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좀 자 봅시다. 다음 경기 켈른 볼프스부르크. 자 자, 켈른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 올리다가 분위기 올리다가 슈투트한테 따였습니다. 그죠? 3대 0으로.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전력에서 이제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켈른의 바움가르트 감독은 백업까지도 워낙 유용하게 잘 쓰는 감독이다 보니까 뭐 전력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프스부르크. 야, 이게 볼프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앞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다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확 꺾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볼프스가 미친 상황을 이어가다가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봐봐 볼프스가 이게 형님들 상상 이상으로 존나 잘했어. 봐봐 와 빨간불 씨 빨간불 봐봐 전 죄다 승호바야. 전 죄다 승호바 띄우다가 갑자기 뚝뚝뚝 맞아요. 브레멘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브레멘전 요 경기 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이제 뭐 누구 붙었냐면 브레멘 붙고 바이에른 미넨 붙고 샬케 붙고 라이프치 이렇게 붙어 왔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자 근데 어, 어 코바치 감독의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를 이 반전시키기에는 뭐 솔직히 쾰른만한 먹잇감이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볼프스가요. 굉장히 이 쾰른 상대로 유리한 점은 뭐냐면요. 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르반토님,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에 대한 부상자들이 굉장히 특히나 지금 그 떠 있는 선수들이 다 장기 부상이에요.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쾰른의 이 바움가르트 감독은 이 백업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전이 있고 준주전이 있고 백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업들까지도 기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통 리그 내에서 주전으로 다 꺼내는 애들 말고도 경기당 두세 명씩을 다 계속 준주전 다른 애들을 꺼내듭니다. 백업들을 워낙 많이 기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켈른이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게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경기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이 장기 부상자들이 있더라도 뭐 크게 문제 없다.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어디 갔지? 지금 최근에 켈른이 지금 이렇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부상자들 다 있을 때 성적이에요. 자 보세요. 브레멘 상대로 7대1, 미네난 상대로 무승부, 라이프 상대로 무승부, 프랑크 상대로 3대 0승. 이게 다 부상자들 지금 이 상황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이제 부상자들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오늘 저는 그래도 볼프스의 득점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볼프스가 득점 자체를 켈른 상대로는 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 그 켈른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최근에 홈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 경기력들은 좀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 라이프치히 경기 어디 라이프치히란다. 최근에 저기 뭐냐 홈에서 라이프치히 경기 말고는 홈 득점이 뭐 대부분 다 있거든요. 킬런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그때 브레멘 상대로 7골 넣은 적도 있었고 프랑크푸르트한테 막 3대 0으로 이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냥 뭐 오버 쪽으로 대신에 뭐 메인급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기들 몇몇 경기 있는데 오버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는 보여.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호펜.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경기가 터진다면은 오늘 이 경기가 만약에 터진다면 정말 축구판에 조작은 있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4연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반토님,
4연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호펜하임의 핸디캡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자, 자, 이게 프렘 받고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프렘 받고 상대팀이 마헨한 겁니다. 파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상대팀 마헨이에요. 자, 호펜하임이 정배 받고 못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역배 받고 상대팀이 마헨했어요. 역배 받고 상대팀이 마헨했습니다. 정배 받고 못 이겼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호펜하임이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개판. 자, 근데 오, 여기서부터 감독이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펜하임 반대를 계속 까고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호펜 계속 반대 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 우리 보훔 홈에서 막 그죠? 프랭 깠는데 뭐 보훔이 뭐 5대2로 이기쁘고. 기억나시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그때 승호바 째서 갔는데 승호바 다 돌아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호펜하임이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반대는 끊길 때까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이 바뀐 감독이 누구냐면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펜하임하고 레버쿠젠 경기 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마타라조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자, 이 마타라조 감독의 어느 정도의 뭐 성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특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든 강팀들한테 지고 있더라도 골을 넣습니다. 지고 있어도 끝까지 따라붙어서 한 골을 넣어요. 특이하게 그래. 그래서 이 감독의 물론 이제 특정 아닌 시즌도 있습니다. 아닌 시즌도 있겠지만 이 감독의 시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따라붙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독이 슈투트가르트 이끌었을 때 양득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데도 있어요. 리그에서 세 번째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압니까? 그냥 미넨하고 도르트문트 다음이야. 그만큼 양득이 존나 많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타라초 감독 그때 설명을 하면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양득이 있을 거다. 3대1로 레버쿠젠이 이겼죠. 결국에는 레버쿠젠이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호펜하임 한 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경기 양득 있을 것 같아요. 호펜하임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지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도르트문트요. 자, 여기는 챔스 데이터 빠진 겁니다. 이거 챔스 데이터 빠지고 리그만이에요. 어떻습니까? 존나 잘하죠. 맞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때부터 제가 도르트문트 에딘 테레지치 감독이 챔스 가기 전에 분명히 예열을 할 거다. 잘할 거다. 맞죠? 잘하고 있죠. 지금 심지어 챔스에서도 첼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지치 감독의 지금 이 챔스와 맞물리는 이 시기는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테레지치 감독이 도르트문트 2020 시즌 때 감독 대행했을 때 슈투트가르트란다. 여기 호펜하임과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겼습니다. 이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마타라초 감독이 도르트문트랑 붙었을 때 이 슈투트 맡았을 때도 그렇고 양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렸었습니다. 아닌 경기도 있었죠. 아닌 경기도 있었지만 도르트문트 상대로 막 5대1로 이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양득은 나는 기본으로 깔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도르트문트 배당이 생각보다 좀 높죠. 저는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호펜의 득점의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이 경기 어떻게 보냐면요. 자, 도르트문트 최근에 돌무는 오히려 핸디캡이 최근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행까지도 그냥 막 시원하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장전 많다고요. 어디 가요? 어디 갔노? 아데미 혼자 빠진다고 결장자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알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로이스도 있고 브란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원에 이제 엠레찬이라든지 벨링엄 글쎄요. 아데미가 물론 이제 첼시 경기 때 그 엔조 찢으면서 잘해준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거 말고도 모데스트도 있잖아. 장신 공격수 모데스트도 있고. 저는 솔직히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테리치 감독 체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코코, 아데미 막 이런 젊은 자원들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는 지금 보세요. 브란트라든지 로이스 아니면은 뭐 가끔 조커 카드로 나오는 모데스테 이런 애들이 더 잘해줍니다. 음. 실질적으로 올 시즌에 골 넣은 것만 봐도 그래요. 벨링엄 있으면은 벨링엄 존나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도르트문트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결장자 아데미 하나 빠진다고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봐요. 어. 모데스트 왜 데리고 왔냐고 조커 카드로 쓰기 좋잖아. 높이가 되니까. 음. 모데스트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되잖아. 보세요. 아데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피지컬이 안 되잖아. 전방에 있어도. 음. 그래서 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어. 아시겠죠? 그치. 아데미 하나 빠져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봐요. 음. 아시겠죠? 아 근데 벨링엄이 요새 존나 잘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떻게 보냐면 도르트문트 승에다가 저는 호펜하임의 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버 역배를 볼게요. 오버 역배. 오버 역배 이거 오늘 좀 많이 역배거든요. 그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야 이거 오버 역배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부담은 있습니다. 음. 이게 배당이요. 지금 이래요. 3.5라서 이게 오버 역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배당상으로는 저는 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 마타라초 감독의 호펜하임이 한 골만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오버 역배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딱 저는 3대1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 시간이 없노. 이 밑에 분석 못한 경기들은 형님들 잠시만 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헤르타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본인이 이 종이를 수십 장을 산다. 응? 그래서 나는 경기 끝나고 비교해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헤르타 마인까지 한번 찍어보세요.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이 뭐 종이 한두 장 사가지고 메인 이게 주력 부주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종이를 수십 장 사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헤르타 마행까지 한번 찍어보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헤르타가 아웃국을 존나 잘 잡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 시즌에 헤르타가 개막하고 10경기 치렀는데 1승 5무 4패였어요. 근데 그 1승이 누군지 아세요? 아웃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웃국 담당 일진이에요. 약간 아웃국 상대로 굉장히 잘한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헤르타가 홈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 경기 헤르타가 그리고 지난 앞전에 홈 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 또 4대1로 잡은 적도 있었잖아. 그래서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냥 헤르타의 마행까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형님들한테 찍어가라고 말은 못하지. 그렇죠, 그렇죠. 이 상성에서 그렇다는 거지. 한 번 잡은 게 담당 일진이야. 에이, 기영님, 말씀을 또 그래 합니까? 아니 뭐 내가 한 번 갖고 그러겠습니까? 와, 이 형님 말 졸라 섭섭하게 하시네. 아웃국이랑 자 헤르타하고 아웃국하고 상대 전적 말씀드릴게요. 합산 23경기 해가지고요. 합산 23경기에서 아웃국 승률 몇 프로야 이게? 아웃국 승률 13%입니다. 아웃국 승률 13%에다가 헤르타 승이 43%, 무승부가 43%예요. 실질적으로 아웃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다고. 근데 얘네 둘의 비중을 보면은 헤르타가 그냥 아웃국을 존나 잘 잡아. 오케이?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하는 거지. 한 경기 갖고 그러겠습니까? 1%는요? 그건 그거는 뭐 이제 뭐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그죠? 어딘가에. 자, 아무튼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핵심만 짚고 갈게요. 자, 나폴리 뭐 가실래요? 오늘 폴리폴리 대전이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나폴리 올 시즌 원정에서 마이너스 1ND와 마이너스 2.5ND까지 받았을 때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오케이? 이게 올 시즌에 나폴리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1ND와 마이너스 2.5ND를 받았을 때 데이터입니다. 오늘과 똑같은 이 성적을 받았을 때요. 자, 솔직히 말해서 오버는 좀 불안하다 봅니다. 왜냐? 2대0으로 이긴 경기들이 3번이나 있어요. 자, 근데 와, 클린시트가 존나 많네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1ND는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상으로는 뭘 가야겠습니까? 오버가 편할까요? 마헨이 편할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클린시트가 존나 많은데 오버보다는 마헨이 더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정에서 나폴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버 쪽보다는 나폴리 마헨 쪽이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브레멘 보훔 오버 가시고 샬케하고 슈투트 요거는 샬케 프렌이랑 샬케 승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만약에 잘 들으세요. 슈투트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쾰른 상대로 3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샬케는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0대0 생무야. 4경기가 연속으로 생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솔직히 잡아가기 좀 어렵습니다. 만약 샬케가 오늘 0대0 이 프렌을 해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샬케가 이기잖아요. 샬케가 역배로 만약에 이긴다면은 내가 내일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지금 이 데이터가요. 오늘 샬케가 이겨준다면 이게 9번 연속입니다. 9번 연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어, 예. 아직 뭐하노? 마무리 중. 오늘 하고 있나? 마무리 중.